네, 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이슈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 개발 계획 발표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최대 수혜 지역, 제가 생각하는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딘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감도를 보시면 되게 스케일이 크죠. 엄청 큰 개발 계획인데 이 메인 타워동도 뭐 100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용적률도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17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서브 동들도 이제 뭐 메인 타워 동이 너무 커서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45층에서 50층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개발 계획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설계를 했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 돼 있고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첫 페이지에 이제 개발 연역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2001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오래 전부터 구상했던 거고, 그래서 과거에 2007년도에 PFV가 설립돼서 실질적으로 이때 시작한다, 드디어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인근 용산 땅값들이 이제 엄청 비쌌죠. 엄청 이슈가 됐었고 엄청 비쌌는데, 이 사이에 이제 뭐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고, 그 이후로도 쭉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에서 이제 사업권을 따내서 100% 민간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결국 13년도에 무산되고 쭉 방치됐죠. 이렇게 땅이 방치됐었고, 지금 뭐 나무도 많이 나 있고 뭐 자연 녹지가 돼버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개발 2022년부터 개발 구상을 하고 있다 하면서 토지도 일부 땅고 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저도 임장해봤을 때. 그리고 24년 요번에 이렇게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용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일단은 입지가 너무 좋아요. 입지가 너무 좋고, 그래서 도심, 저희 종로 있는 쪽 업무지구하고 여의도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 업무지구의 정가운데죠. 정가운데고, 그리고 철도 교통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예전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인선이죠. 1호선이 처음부터 있었을 정도로 철도 교통이 너무 좋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은 용산에서 강남 가는 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향후에 신분당선이 지금 신사역까지 연장된 게 용산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의도랑도 이제 GTX B 노선이 연장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도심으로는 뭐 4호선, 1호선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새 도심 여의도 강남과 향후에는 연결성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중심으로서 진짜 메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뭐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섞는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 집무실 들어왔죠. 들어왔고, 이 들어옴으로써 뭐 그런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용산공원이 순차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제 거주하는 미군들도 이제 이주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나가게 되면 이제 2027년이나 8년 정도에 전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업무 지구도 엄청 스케일이 큰 개발 계획인데, 이렇게 용산공원, 그리고 지상철도 지하 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상철도 구간까지 지하가 같이 되면서 모든 개발 계획들이 이제 용산에 몰려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지상철도 지하 부분은 뭐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좀 여기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뭐 SOC,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뭔가 개발 계획을 하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상철도 지하 관련돼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블로그 가서 한번 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용산은 개발 계획이 뭉쳐 있다, 물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다. 그리고 계속 나왔지만 핵심 코어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심, 여의도, 강남의 중심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은 한번 개발을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안 가시죠. 그래서 노들섬도 이제 향후에는 되게 멋있게 개발 계획하기로 잡혀 있고, 그리고 여의도도 이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제2세종문화회관도 여의도 들어오고, 뭐 서울 마리나, 서울항도 들어오기로 돼 있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용산이나 여의도 계속 좋아질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량진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의도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에 수혜를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노량진은, 그리고 뉴타운도 있고, 그래서 용산이나 여의도로 들어가기엔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노량진도 좀 비싸긴 하지만, 최근에 좀 조합원 분양가가 또 좀 높게 나오면서 이제 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노량진은 꼭 한번 임장해 보시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역 아닌 좀 외곽에 이제 향후에 개발될 초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소액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은 항상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면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매우 커요. 매우 큰 사이즈고 지금 뭐 코엑스의 2.5배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큰 규모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긴 하죠. 그래서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크고 그리고 엄청 장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 압력도 커진 게 사실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게 이제 서울시장과의 방향과도 이제 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계획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개발 계획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이제 24년 2월 최근에 나오면서 거의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첫 번째로 개발 계획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계획을 보시면 업무, 교류, 주거, 놀이까지 모든 걸 이제 컴팩트 시티로 구상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리고 좀 세 단계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의 이제 국제 업무지구 여기가 이제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들어오는 이제 핵심 업무 지역이고 그리고 그 핵심 업무 지역을 둘러싸서 이제 삥 둘러싸서 이제 업무 복합존에서 일자리 50% 그리고 여기서 또 4차 산업 기반 그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뭐 AI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주거는 일단 업무 복합존에는 30% 이하 그리고 업무 지원존 이제 노란 쪽 가장 사이드에는 일자리 30% 정도 그리고 좀 주거가 좀 더 많이 들어가네요. 50% 정도. 그래서 일자리, 주거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물길이라든지 그리고 어트랙션까지 이제 들어가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자리, 주거, 여가, 휴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리고 2040 서울 계획에서 이제 뭐 비욘드 조닝 그리고 보행 일상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 국제 업무 지구에 선보이려고 미리 반영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추 결이 맞다. 보행 일상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따로 파트별로 보면은 이제 핵심 존에는 이제 프라임 오피스 대형 엄청 큰 이제 업무 시설들을 말하죠. 그리고 코엑스처럼 마이스 호텔 그리고 광역 환승센터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나 뭐 인구나 일자리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인구들이 몰리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도 많이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광역 환승센터 그리고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 들어오고 전망대나 루프탑 그리고 어트랙션 같은 것도 같이 들어온다. 컨벤션이나 극장, 뮤지엄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고 대중교통 환승 기능도 들어온다. 그리고 그 두 번째죠. 이제 업무 복합존에는 이렇게 연결로도 같이 건설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ICT,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 기반 일자리와 이쪽부터는 이제 주거가 일부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업무 지원존에는 조금 더 주거 퍼센트가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연계된 산업들이 또 들어오고 그리고 교육시설 그리고 외국인 체류 지원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국내 기업만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들어와야 해요. 들어와야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뭐 교육이나 이제 글로벌 외국인 체류 지원 같은 게 같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드마크는 100층 내외, 국제 업무지구 국제 업무 그 사이드죠. 거기도 80층 그리고 인근도 60층 내외. 그래서 용적률도 1000% 이하, 800% 이하인데 뭐 뉴스에서도 나오다시피 뭐 창의적인 디자인 이런 걸 이제 민간 사업자에서 제안을 하면 요 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 그래서 1700%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고밀로 컴팩트하게 짓겠다. 이런 개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다시피 국제 업무지구, 업무 복합, 그다음 업무 지원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이제 공원이라든지 산책 부지 그리고 뭐 하천 뭐 이런 것들 뭐 친환경적인 게 많이 들어간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입체 보행 녹지 도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항상 강조하는 게 녹지죠. 그래서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종묘부터 뭐 세운상가 개발하면서 쭉 녹지 보행로를 만들고 남산, 용산공원, 그래서 한강까지 그렇게 쭉 녹지로 있겠다. 그 가운데 이 국제 업무지구도 녹지 도시로 만들어서 같이 있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조감도인데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다 녹지죠. 그리고 이제 건물 저층부에도 녹지를 조성해서 딱 여기 봐도 친환경 도시다 이런 걸 좀 강조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하냐 그러면 이제 녹지 공원부터 복합존을 따라서 그린 커브 그리고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에 또 강변북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덮는 공원 요즘 뭐 덮개 공원이 뭐 약간 트렌드가 됐죠. 그렇게 해서 한강까지 연결되게끔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평지에는 이렇게 공공이 선형 공원을 만들고 민간 부지에도 밑에 필로티를 넣어서 저층부에는 녹지를 만들게끔 유도하겠다. 그리고 건물 저층부에도 이렇게 녹지를 조성하게끔 해서 이렇게 모든 공간에 이제 녹지가 보일 수 있게끔 만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녹지 광장 그리고 그린 커브, 그리고 여기서는 그린 코리더라고 하는데 이제 한강과의 이렇게 연결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지만 용산공원에서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제 쭉 녹지 길을 조성했고 일부 구간은 이제 개방을 했거든요. 쭉 가서 이제 용산공원 넘어서 국제업무지구까지 이렇게 녹지로 조성해서 향후 이제 한강까지 갈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먼저 녹지 보행 축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존의 철도 부지도 이 위로 덮어서 철도를 이제 데크를 쌓는 거죠. 그래서 위를 광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큰 개발 계획이고 이 개발 계획 자체에서도 이제 철도를 데크로 이제 덮는 개발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그 철도 지하 사업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도지구를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그 선도지구에서도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구간이 좀 선도지구로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국제업무지구랑 발을 맞춰서 하려면 그 철도 지하화나 뭐 데크를 쌓는 것도 이제 큰 공사고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선도지구를 하는 건데 이제 국제업무지구랑 좀 시너지를 내려면 이쪽을 먼저 지정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파급력도 제일 큰 구간이고 그래서 이쪽이 먼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에코 도시를 만들겠다. 뭐 요즘은 뭐 친환경이 제일 중시되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교통 수요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면 아마 엄청 혼잡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엄청 많은 유동 인구나 뭐 거주 인구가 들어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수적이긴 하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볼 게 스마트 교통.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지만 UAM. 그래서 하늘 날아다니는 이제 뭐 택시 뭐 그런 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향후에는 요것도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이제 개발 계획에서 요거 UAM에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 설비 시설 지역들이 또 핵심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안에는 이제 공유 차량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내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도입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계속 강화하겠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 내용이 나왔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UAM 뭐 인천국제공항 이제 공항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의도 용산 잠실 연계 여기서도 뭐 삼성역 마이스 그쪽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개발될지는 뭐 좀 더 봐야겠지만 이런 UAM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또 핵심 지역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 감성 도시. 그리고 요게 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제일 많이 끄는 부분이긴 하죠. 이렇게 스카이 트레일 해가지고 이제 공중 보행교를 짓는다고 이제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공중 보행교를 지어서 이제 공공에 개방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공공에 개방해서 누구나 이제 한강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는 진짜 핵심은 이제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볼 수 있고 한강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인데 또 국제업무지구에서는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이렇게 보행 시설을 짓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이제 광장이죠. 광장에 콘서트홀 그리고 뮤지엄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간다. 사람들이 여기서 뭐 일만 하고 뭐 주거만 하는 게 아니라 놀러 올 수도 있고 이런 거 관람할 수도 있고 아까 봤듯이 이제 공중 보행교를 통해서 한강도 조망할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주겠다. 그러면서 복합 놀이공간. 그래서 공중 뭐 전망대나 레스토랑, 보타닉 가든에서 위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뭐 시설들 그리고 루프탑 그리고 판매 시설 그리고 어트랙션 이런 놀이 시설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꼭 좀 서울의 이제 도심 경쟁력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랜드마크가 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이제 롯데월드 타워만 있지만 또 이런 게 좀 더 들어와야 되고 솔직히 서울 자체가 뭐 대한민국도 10위권 도시지만 그 사이에서도 핵심이잖아요. 1000만 인구 정도가 사는. 그리고 진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정도만한 도시가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랜드마크가 너무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국제업무 지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나오는 그 중앙 광장에 뭐
극장도 들어가고 뮤지엄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중간에는 이런 조형물들, 랜드마크 시설들, 명소화. 그래서 뭐 MS 스피어 같은 것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모해서 향후에 만들겠다. 아예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여기 용산 국제업무지구 자체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에서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쭉 보행해서 국제업무지구까지 갈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일부 개장을 했는데 지금 용산역 임장 한번 가보시면 용산역 앞에 이렇게 빈 공터, 뭐 공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도 나중에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역사, 이제 신분당선이 이제 강남으로 연장된다고 했고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이제 GTX-B가 연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색 강명 고속철도도 향후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대합실이 지하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 뭐 판매 시설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런 공간이 들어가고 그걸 향후에 이제 연결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원에서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사업이고 이쪽에 보시면 과거에 천이 있었어요. 만초천이라는 이제 하천이 있었는데 그걸 덮고 이제 원효로라든지 청파로를 만든 건데 그런 것도 일부 복개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도시도 그렇고 이제 물길을 만드는 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2030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초천 하천길을 일부 복원을 하고 이제 그 산책로 따라서 이제 좀 하천을 이제 만들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실개천이나 뭐 폭에 따라서 3m, 2m 이렇게 하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죠. 이제 이렇게 올림픽대로나 이제 간병북로가 이제 도심하고 이제 한강이 이제 메인인데 너무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덮개 공원을 하는 트렌드가 많이 생겼잖아요. 뭐 반포 1지구라든지 뭐 성수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제업무지구도 이렇게 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까지 가는 보행로를 잘 만들겠다. 이제 강변북로를 덮어서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뭐 계속 이 중앙 광장이 어쨌든 랜드마크죠. 랜드마크에 이제 상징 조형물도 설치하고 야외 공연장에서 계속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추진 계획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과거에 뭐 2001년부터 시작해서 한번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산됐던 거를 좀 발판 삼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맡겨서 전적으로 이제 100% 민간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한번 파산이 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코레일하고 SH가 이제 시행자가 돼서 뭐 신도시 만들듯이 기반 시설을 닦고 앵커 부지를 조성하면서 그 이제 개발이 된 이제 부지들을 이제 판매하는 거죠. 민간에 판매해서 민간이 이제 개발 계획안을 가져오고 뭐 창의성이 있다 하면은 이제 용적률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1단계는 기반 시설을 공공이 조성을 하고 그거를 부지를 분양을 해서 민간이 받아서 이제 2단계 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이제 예전의 실패를 좀 개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제 2월에 이제 발표를 했고 6월에 뭐 구역 지정이라든지 개발 계획 고시를 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실시 기획 엔가를 하고 그다음 이제 기반 시설 착공을 25년. 그래서 이제 25년에 기반 시설 착공한다는 얘기가 계속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민간에 분양을 해서 그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향후에 착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8년에 기반 시설이 준공이 되고 토지 분양받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을 하면 한 30년 초 일정 부분 뭐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전체 부지가 다 조성되는 건 좀 먼 미래겠지만 그래도 일부 부지는 이제 30년부터 조금씩 들어올 것 같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부 이촌동을 과거 사업할 때는 뭐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 국제업무지구로 만들려고 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옛날 뭐 군사정보 시절에는 뭐 그런 게 됐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재산권도 있고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 뭔가 제안을 해서 같이 이렇게 아까 뭐 그린 코리더라고 해서 이제 한강과 연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뭐 용적률이나 사업성 이런 걸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죠? 이 부분이 맞고 뭐 이분들도 다 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뭐 수용하는 방식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과거 실패해서 보완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일때도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같이 연계해서 업무 시설하고 주거 시설이 같이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국제 업무 지구에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일때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도 좀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수요 맞춤형 유치 전략을 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려면 뭐 국내 대기업도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국제 기구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다 같이 들어와서 투자가 몰려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성이 나와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일 아쉬운 건 이제 뭐 정치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아쉬운 것들이 이런 거죠. 뭐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뭐 제도나 이런 게 좀 국제 글로벌 여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최근 뭐 중국에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나갈 때도 조금 서울 여의도에서 뭐 그런 금융 같은 수혜를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뭐 싱가포르나 일본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좀 이런 게 너무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을 해야 국제업무지구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런 걸 개선해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유치가 잘 안 돼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절대 갈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요점을 정리해봤는데 개발 필요성, 개발은 이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제업무지구를 해서 뭐 우선 서울시장은 이제 세계 5대 도시로 서울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맞아요. 저 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서울이 되게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랜드마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큰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한번 실패를 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발 압력이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부 의지랑도 지금 맞는 상황이고 그래서 개발은 진짜 필요하다.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발 효과는 저는 뭐 조감도대로 뭐 되면 좋겠지만 뭐 다 안 되고 일정 부분만이라도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요 개발 효과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꼭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면 용산 일대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업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어쨌든 결국 준공이 돼야 뭐 저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또 실패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이제 공공이 기반 시설, 기반 공사에 참여하고 이제 매각을 통해서 이제 민간이 하는 2단계로 나눠서 할 건데 요것 때문에 이제 대중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가능할까 좀 이렇게 약간 의문인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사업성이에요. 그래서 기반 시설을 닦고 민간의 필지를 매각을 할 텐데 그 매각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또 이런 거에서도 되게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그래서 필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야만 또 민간 기업에서 그걸 받아서 지었을 때 개발 이익이 좀 많이 남고 그래야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텐데 뭐 정치적이거든 뭐 다른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가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결국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한정적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이 이제 향후 진행 사업 가능성의 핵심이다. 그리고 결국 대기업이 이제 유치될 수 있느냐. 뭐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대기업들도 이제 여기에 사업성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뭐 시장 참여자들 반응을 보면 일단 소유자분들은 환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영향권 내에 좀 물건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카톡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환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장기간 방치됐던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잘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효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만 구현이 돼도 파급력은 진짜 클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환호하시는 뭐 상황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은 이제 이번에 될 거냐 한번 실패한 전력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엔 가능할 거냐 이런 걸 좀 아직은 의문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처럼 시장이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의문부호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인근에 뭐 원효로 인근이나 뭐 신축하신 분들 좀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번 개발 계획 발표에 맞춰서 이제 그거를 다시 매도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이런 상황인 거고 참여자별 별로 그 투자자분들도 급하게 뭔가 접근하려는 생각은 아니다. 시장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은 좀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개발 계획 자체가 되게 좋은 건 사실이에요. 좋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용산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임장도 해보고 공부해보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매가나 호가 자체도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있었고 뭐 용산에 뭐 다른 개발 계획들도 계속 가다 보니까 이미 매매가나 호가가 이제 예전에 한번 실패됐을 때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거를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를 해서 또 이게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 상황 변수도 많은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좀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제 좀 장기 보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매매가 호가 자체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급할 필요는 없이 계속 뭐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이 착공하고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이유도 이제 저렴한 물건이 그래도 시세보단 저렴한 물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잡아야 가는 거지 지금 급하게 접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만약에 실현이 됐을 때 어느 쪽이 좀 좋아질까 좀 관심을 가져볼 수혜 지역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용산역까지 해서 이제 여기 빌지까지 들어가는데 저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강대로가 이제 메인으로 있고 원효대교에서 넘어와서 이제 원효로랑 청파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투자해서 좀 수익을 많이 내고 뭐 투자 성과를 가져가려면 안 좋은 곳이 급격하게 변화될 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기존에 한강로는 국제 업무지구와 별개로 이미 많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하이브도 여기 들어왔고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고층 주복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층부에는 업무 시설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뭐 신용산역 인근으로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재개발 구역들도 개발 계획이나 조감도를 보시면 주거동도 들어가지만 오피스동이 이제 높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대로변 일대는 이미 많이 업무 시설이 들어왔고 향후에도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호가가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상권도 용리단길 지금 제일 핫한 상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강로 일대는 이제 평당 1억 5천, 뭐 2억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이미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향후 국제 업무지구나 이런 걸 봤을 때 투자로서 괜찮은 지역은 이 원효로나 청파로 일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노후화돼 있고 이제 볼 게 별로 없는 지역인데 어쨌든 국제 업무지구의 수혜는 똑같이 받을 거고 기존 현재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급변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쪽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한강로죠. 이거 한강로인데 한강로는 이게 아모레퍼시픽 건물이죠. 되게 특이하게 생긴 건물, 큰 건물이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이제 고층 주복들이 이미 들어왔고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계속 업무 시설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좋아진 상황이고 그게 이제 매매가나 호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이제 추억의 장소인데 이제 용산 전자상가죠. 그래서 청파로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 그리고 이제 원효로에는 이렇게 저층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노후화된 쪽을 관심을 갖고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됐을 때 급변할 수 있는 지역은 이제 원효로나 청파로기 때문에 이쪽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요 원효로나 청파로가 지금의 한강로 모습처럼 향후에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도 이미 여기는 이제 현대차 연구소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용산 전자상가 용산 전자상가가 용산 전자상가도 이제 국제무지구랑 맞춰서 이제 개발 계획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한강로 모습처럼 이쪽 원효로나 청파로도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이쪽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투자 입장에서는 서울의 노른자 땅이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핵심 노른자 땅이 될 것 같고 이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임장 가보시고 하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이제 주의점은 이쪽에 접근하는 거는 보유하는 게 조금 이제 보유하는 게 힘들어요. 뭐 강남 같은 경우에 강남도 그렇지만 다른 곳들은 이제 내가 물건 뭐 건물이나 이런 걸 샀을 때 뭐 임대료가 좀 나오기 때문에 뭐 좀 버틸 힘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한강로랑은 좀 다르게 아직 노후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물건을 샀을 때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무지구 조성이라든지 뭐 현대차 사호 전자상가도 다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상당 부분 이거를 물건을 끌고 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보유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현금이 조금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주의 상황이고 아쉽긴 한데 그래도 향후에 국제업무지구로서 수혜를 크게 볼 지역은 이쪽 원효 청파로 인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부지 이제 연구소를 짓는 조감도인데 이렇게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구소다 보니까 고소득자분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다. 향후에.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개발도도 이렇게 나왔죠. 조감도도 나와서 여기도 저층부는 업무 시설이 들어가고 고층부에는 이제 주상복합으로 해서 이제 주거가 들어갈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긴 했는데 요번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저층부에는 국제 업무지구 수요랑 맞춰서 뭐 4차 산업
뭐 첨단 산업 쪽으로 이제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고층에는 주거 시설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래서 원효 청파로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의 한강로 모습을 원효 청파로가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급변할 수 있으니까 투자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보셨던 거고, 이 정도로 이제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총정리하고 수혜 지역 그리고 관심을 가져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제가 요거에 맞춰서 용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산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용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